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좀 전이죠. 6시부터 전국 23곳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유세전을 펼쳐왔는데요. 대통령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선거 자체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 규모가 작다 해도 당락을 좌우할 내 한 표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일이지만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퇴근길이라도 충분히 투표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 선거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겠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농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색다른 경험까지 선사하는 동시공간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호감을 주는 면접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도인 이것이 개통된 지 어제 기준으로 벌써 2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와. 자, 2004년 첫 운행 이후 지금까지 11억 4천만 명이 탔고요. 국민 1인당 23번씩 이용한 셈인데요. 현재는 하루 평균 24만여 명이 타고 전국을 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운행되면서 당일 출장이나 여행도 가능해지고요.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이 고속철도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영농철에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들은 올해 생업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오늘 농산 뉴스에서 이번 산불 피해가 큰 한우 농가들의 현장 취재 들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에서 영덕까지 직접 피해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상황이 어떻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 피해를 중심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경북 지역은 전국 최대 한우 사육 마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한우 농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사와 같은 부지 내에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좀 둘러봤는데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불이 날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뉴스 보면서도 그런 장면들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안동에 위치해 있는 농협사를 경북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청송 영양축협 그리고 한우 계량사업소 영양사업소 그리고 영덕 울진축협 이렇게 불이 지나간 순서로 현장을 다녔는데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안동에서는 불이 날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송 영양으로 넘어가면은 불비가 내렸다, 널뛰듯이 뛰어다녔다. 그리고 영덕으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에는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마치 파도 치듯이 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피해가 어느 정도라도 집계된 게 있나요? 이제 그제 경북도청이 파악한 데 따르면은 경북 북부권에서만 48,238헥타가 산불 영향 구역에 들어갔고 주택 피해가 3,369동 그리고 대피 주민도 34,816명이고요. 네. 사망도 26명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면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저희 집계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경북에서만 농작물이 1,555헥타 그리고 시설하우스가 290개 동, 농기계가 2,639대, 그리고 축사가 71개 동 등에서 이제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네네. 이게 조사가 지금 6일에서 8일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청송 영양축협하고 또 영도 울진축협에서 파악한 조합원 대상 축산농가 피해건만도 벌써 100여 건이 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산불 대응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동시청과 직선거리가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이 농협사를 경북지사였는데요. 이게 안동 시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앞산에서 이제 연기 불이 확인된 게 25일에 오후 5시 30분 정도였는데 이게 채 20분도 안 돼서 사무소 내로 그냥 불이 막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우 계량 사업소, 영양 사업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뭐 세계 유일의 유전 자원이죠. 한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유전 능력이 제일 좋은 한우만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도 이번 산불로 정말 잘못하면 큰일을 날 뻔했습니다. 큰일이 날 뻔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다행히도 불이 피해서 갔나 봐요. 이 반대로 이게 네.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은 25일 18시 40분경에 멀리서 이제 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소로 불이 들이닥친 게 18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지도상으로 보니 직선거리로 한 6-7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예. 이게 10여 분 만에 불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풍창 쪽은 닫고 반대쪽은 열어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 53분경에 대피를 했는데 불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와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불이 사무실이 덮친 게 대피 후에 불과 2분여 만에 사무실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그 불이 이렇게 지나갔으면 피해가 컸겠네요. 예, 다행히도 이제 우사가 이제 무창 우사, 그러니까 창이 없는 우사로 지어진 데다가 이제 불연제가 들어간 소재로 지어서 큰 탈은 없었다고 합니다. 소들도 대부분 무사하게 현재는 서산에 있는 하류 계약사무소 본소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강풍과 함께 불이 빠르게 지나간 게 이곳에서는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탔으면은 이 열기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소들한테 피해가 심각했을 것인데 빠르게 훑고 지나가듯이 지나가서 열기가 축사 내부까지 이제 안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곳은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일반 피해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제까지도 통신이 두절된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피해 조사건들 중에서는 전화로 일부 접수된 건도 있지만 조합 지도계 직원들 등이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일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농업 쪽의 세부적인 품목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막락한 품목이 바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 그 중에서도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축사가 다 타버렸고 먹일 사료도 마찬가지로 타버린 상황인데 전기 공급까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해서 물을 지금 가축에게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앞서 이제 우사 옆에 주택을 짓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우 농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집도 타고 우사도 타고 죽은 소도 있고 화상을 입은 소도 있고 그리고 또 풀어놓아서 밖으로 나가 있는 소까지 이게 해결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요. 또 조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구에 나서기도 어렵고 또 농촌지역 아시다시피 노령층이 많아서 직접 복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살아있는 소라고 하더라도 산불 당시에 열기나 이렇게 연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람도 연기를 흡입하면 신체에 큰 피해를 입는데 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겉으로 멀쩡해 보이더라도 2차 피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개체들은 또 재난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피해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랬다 보니까 피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한 건 기본이고요. 제발 전화도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농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 농가들이나 조합의 지도계 직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날 현장에서 만난 분들도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건 참 고맙고 좋다. 그런데 직접 피해 농가를 찾아다니거나 만나겠다고는 좀 하지 말라. 지금은 좀 마음을 좀 추스릴 때까지 좀 기다려줄 때다. 이렇게 입을 모으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어민신문 지금까지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 공간과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개의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동시에 한다. 이거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 공간이라고 정의는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복합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네. 단순히 하나의 공간 안에 식당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카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런 공간이 혹시 동시 공간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지영 대표님이 주제로 안 가져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가지의 그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브랜드 컨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예. 네, 이태원에서 한 믹스커피 브랜드가 7년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총 5개 층의 건물에서 저 가본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마 7년째 거의 12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니까 아마 경험해보셨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믹스커피를 타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두의 커피를 골라서 음미를 할 수 있는 당연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있고요. 예. 지하에 있는 커피 연구소에서는 커피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 나만의 원두 블렌딩을 통해서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전 지나가다가 그냥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이 브랜드인가? 이름이 그래서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아, 네. 근데 밑에서 그런 것도 했구나. 그렇죠. 예, 예. 우선은 카페가 제공하는 하나의 경험만 해보고 오신 거죠. 역시 저는 네. 네. 근데 또 다른 층에서는 공감각 커피라는 이름의 공간에서 커피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공감각. 예. 네. 그래서 원하는 커피 원두를 선택하면 해당 커피에 어울리는 시와 음악을 같이 추천을 받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받고 마시면서 헤드셋으로 어울리는 음악을 듣고 시를 읽으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안에서 눈과 귀 그리고 감성까지 건드리는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마시는 행위, 원래 해야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제공하고 또 커피가 아니어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 서로 다른 니즈가 있는 성격의 소비자 그룹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동시 공간을 통해서 시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저처럼 지나가다가 들으면 하나밖에 경험을 못 하는데 네. 알고 가면은 몇 가지 경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었군요. 그렇죠. 그 양조장이 있던 곳에 술 만드는 양조장이 있던 곳에 동시 공간을 만든 주류 회사가 있다고요? 네, 국내 대표 전통 브랜드 K사의 사례인데요. 양조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술을 생산해서 그쵸. 제공한다. 이게 예. 핵심 기능일 텐데 이 공장은 전통주를 생산하다가 20여 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폐쇄된 공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장을 개조해서 기계나 골조 정도를 유지하고 대형 카페로만 만들었다면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근데 이 브랜드는 거기까지는 좀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브랜드는 멈춰버린 양조장을 그들이 만드는 주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경험하는 동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술과 식문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음식과 술을 만들고 이 공간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반응을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생산 공장은 카페와 식당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만들었어요. 스마트팜. 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공간까지 흙과 나무로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한다는 컨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들을 모두 도자기로 제공을 해서 촉감까지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고 괜찮네요. 합니다. 예, 예. 요즘에는 청음 시설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도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의 음향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좋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경험도 제공을 합니다. 또 이 식당에서는 아까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런 술로 만든 술빵, 막걸리로 만든 크림빵, 또 술로 만든 샌드위치 등등 모든 메뉴를 술 매개로 해서 만들고요. 예. 네, 양조장에서도 원래는 자체 생산하는 전통주나 막걸리들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는 역할도 하나 봐요. 이 브랜드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해외 제품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판매샵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2월 말에 오픈했거든요. 얼마 안 돼?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2월 초에 가오픈한 지 3주 만에 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정식 오픈한 후에도 지금 일평균 1,500명 정도가 오면서 경험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요?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힘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술을 만들기 위한 재료, 또 생산 시설, 어울리는 음식, 술을 마실 때 듣기 좋은 음악까지 또 그리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바틀샵.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점이 이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게 만든 이 공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얘기만 들어도 저는 진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고 가시는 분들은 아주 신나셨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화관의 동시공간 마케팅 사례라는데, 영화관 요즘 좀 힘들 텐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마케팅 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우리 브랜드의 경험을 좀 더 확장해서 하게 만드는데 이유가 있었으면 극장들은 생존을 위해서 동시 공간을 만든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볼만한 영화가 점차 줄어들고 OTT가 발전하니까 영화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저만 해도 사실 잘 안 가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진짜 영화가 좋다 할 때는 열심히 갔는데 프로그램 그만두고 나서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맞아요. OTT가 훨씬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럼요. 솔직히 그렇죠. 같은 네, 돈이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도 영화 관람을 잘 안 가는 추세인데 특히 올 2월에는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52%가 감소를 했고 매출액 역시 동일한 비율로 감소를 52%. 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사인 C사에서 올해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산업이 하락세를 타니까 영화관으로 다른 목적의 관객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최고급 음향 시설, 스크린이 있으니까 가수들의 콘서트 실황을 상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야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콘서트 실황을 고화질로
그 대신에 약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데 이 콘서트 실황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100억 이상의 관람권 매출을 냈다고 해요. 와, 예. 네, 또 혼자가 아니라 동일한 취향을 가진 팬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장점인데 같이 보면 재밌죠. 맞아요. 콘서트 같은 예. 그래서 이처럼 취미와 영화를 한 번에 해결하는 또 다른 특별한 상영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OTT를 볼 때는 식사를 할 때도 있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하고요. 심지어 저는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도 뭐 맞아요. 틀어놓고 배경처럼. 네, 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뜨개질을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개 영화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영화는 볼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뜨개질 취미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데 뜨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처럼 그 조명을 좀 밝게 해두고 영화관은 야. 보통 깜깜하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잔잔한 영화를 상영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네, 예, 그래서 예. 혼자 하던 취미를 같이 하니까 소속감도 느끼게 하는 동시공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예. 제가 뜨개질이 취미는 아니지만 네. 이게 뭐를 원하고 의미하는 건지를 네. 깨닫게 됐네요. 그 다른 컨텐츠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영화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관의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편안한 의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멀티플렉스사인 M사에서 낮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단돈 1,000원을 내고 좌석을 예매해서 쉬다 갈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 좌석이 일반 좌석은 아니죠? 아니죠. 더 좋은 거? 네, 맞아요. 리클라이너 좌석을 진짜 괜찮네요. 네, 예.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다. 쉬다 갈 수 있다라는 세상에. 네, 경험까지 주게 했고요. 또 편안한 영화관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독서 전용관도 만들고 네, 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여러 책들을 진열해 놓고 편안한 영화관 의자만 활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서를 할 때 커피나 다과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이야. 네, 이렇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영화가 아닌 다른 즐거움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극장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장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서 또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엄청난데. 네. 그리고 캠핑장. 여기서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 캠핑장이 있다는데 세상에. 여기는 어딘가요? 네, 이렇게 동시 공간들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원래 이 공간에서 할 때 이제 행동하는 것, 같이 하는 것들을 좀 접목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책 한 권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 방문을 해서 주로 하는 행동을 결합해서 독서 캠핑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개조해서 독서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독서와 그 캠핑장을 연결한 도서관 캠핑장 같은 이색 캠핑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공간에서 2가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이 한 공간에서 집중하면서 진득하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어쨌든 오늘 들어본 것만 해도 이제 색다른 경험까지 얻을 수 있는 것들, 동시공간 마케팅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얻으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최근 많은 중장년들이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첫인상은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고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호감을 주는 면접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게요. 중장년분들은 취업을 하기까지
보통 몇 번의 지원과 몇 번 정도의 면접을 봐야 성공한다고 하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7.8기 7번 도전하면 8번째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중장년은 7.8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힘이 드는데. 어렵군요. 네네. 예. 전국 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40대 이후 중장년 중에 퇴직 이후에 재취업까지는 보통 14번의 입사 지원을 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입사 지원 횟수가 14번의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까지는 보통 4번 정도의 면접을 봐야 그때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통계를 아는데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의 자료니까 지금은 더 힘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 힘드니까 아마 지금은 14번 입사 지원이 저희가 이제 청년 같은 경우 34번이 평균 횟수라고 돼 있는데 중장년은 그래도 14번에서 이제 16번 정도 사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에서 한 지금은 6번 정도의 면접을 떨어져야 그때 이제 취업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붙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러려면 면접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네네. 자, 면접에서 실패하는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그 중장년들이 면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큰 실수가 면접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 부족.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스터디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장년분들 같은 경우 뭐 물어보면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아유, 내가 해봤어. 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잘 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서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많이 취업 면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미리 답변 준비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답변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 면접관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시거나 어디서 코칭은 받아 오셨는데 그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면접장이라는 게 긴장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말하실 때 이건 제가 겪은 겁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갔을 때 저 면접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투를 쓰시는 세상에. 경우도 있으세요. 가르치는 느낌. 네. 선생님 같이. 네,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 막 이런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그 어투 너무 그려져요. 네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는 이렇게 처리했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나 때는 나오는 순간 이제 이때부터는 좀 그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복장 문제도 의외로 많이 복장은 있습니다. 왜요? 복장할 때 이제 등산복 바지나 에이, 이런 거 설마. 입고 오시는 경우도 진짜요? 있으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근로계약, 공공근로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단기 계약직 같은 경우 2, 3개월 계약직 뽑을 때 있는데 그때 너무 편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을 뭘로 보고 이러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뭘로 보고 저렇게 편하게 오시지?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복장이라던가 이미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에 대한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그건 있는데요. 뭔가요? 예. 면접관 나이가 좀 어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존중하는 태도가 조금 편하게 면접관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투가 조금 편하게 진짜 나온다던가. 괜찮은 줄 알고. 네네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보이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면접관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첫인상에. 예. 특히나 근데 면접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첫인상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10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면접장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자리에 앉기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벌써 이 면접관은 스캔을 하는 거죠. 면접이 끝났네요. 네, 예. 지원자 들어오는 모습과 걸음걸이와 모습을 보고 자리에 앉기까지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첫인상에서 면접관이 지원자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라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더 우선한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건 한간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5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5초. 첫인상은 5초에 결정되는데 이 잘못된 첫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시간이래요. 그죠? 야, 첫인상을 예. 잘못 보였다면 그걸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시간인데 면접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 많아야 30분이라는 거죠. 많을 때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30분 안에 상대한테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면 그걸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의 거죠. 불가능하다고 네네. 봐야겠는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의 이제 습관적인 말투나 아니면은 습관적인 모습에서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적절히 강조하시면서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적절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적절. 이제 중요하다. 네. 예, 적절해야 한다. 자, 그러면 중장년들이 면접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면접을 인터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터뷰다. 인터뷰죠. 인터뷰를 이렇게 따져보면 면접관하고 지원자 간의 인터죠. 인터 간의 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하고 지원자 간에 서로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반면에 면접에서는 이 글을 보는 것보다도 면접자가 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이라던가 면접 시 보여지는 태도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첫인상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복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 복장이 좋습니다. 보통 면접 들어오실 때 블랙 네이비라는 색이 있어요. 완전 블랙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네이비 진한 네이비 같은 이런 어두운 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안에 이제 흰 셔츠를 입고 오면 좀 깔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 때 제가 양말을 어르신들이 신고 정장을 입고 흰 양말을 신고 설마. 오셨어요. 아, 안 되는데. 같은 계열 정장하고 같은 계열의 양말을 신는 것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입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장은 아무래도 그 기업의 문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좀 약간 자율적인 복장이라든가 기업 문화가 자율적인 경우에는 완전 정장보다는 약간 세미 정장식으로 입고 가시는 게 면접관도 보기에 좀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입고 가시고 신발 구두야 너무 티나지만 않으면 되고 운동화만 신고 가지 않았으면 등산한 좋겠습니다. 최악입니다. 예. 네,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 귀걸이가 조금 너무 화려하다던가 이게 번쩍번쩍하세요. 목걸이도 이제 번쩍번쩍하시고 그런 장신구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사실 장신구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장신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게 구두 중에 너무 밝은 색상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갈색 톤에 너무 이렇게 삐죽 구두 앞에 이렇게 코가 나서 삐죽 예. 밝은 색으로 해서 딱 들어오시는데 구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남성들은 복장 준비하실 때 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샌들 신고 오신 분도 딱 한 번 봤습니다. 샌들이요? 네네네. 여름에 면접 보는데 이제 샌들 그분은 신고 떨어지려고 오셨어요. 오신 거 아니에요? 딴 데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볼 이제 때는. 편안하게 면접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분은 아직 마인드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장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조심해야 같습니다. 된다. 예. 그리고 보여지는 것 중에 특히 태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면접장에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똑똑 들어오셔 의자 앞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면접관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진짜로 그냥 조용히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으라고 했으니까 앉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면접관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리에 앉으세요 했을 때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는 분이 확실히 훨씬 약간 매너 있어 보이고 그 진짜 한마디인데. 네네. 그 한마디인데 예의 바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면접장 앞 면접관에서 안녕하십니까 뭐 지원자 몇 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자리에 이렇게 오면 바로 앉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들어가면 면접관한테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앉으세요 할 때 그때 앞에서 못했던 인사를 그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고 앉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저희가 면접관들은 표정 같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표정 중에서 면접관을 좀 보시면서 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영업사원들이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손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그 물건을 안 사죠. 예. 그 사원의 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면접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면접관을 보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는데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을 하면 그럼 어딜 보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땅을 본다던가 이제 허공을 보시는 경우 너무 긴장하셨나?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눈을 못 마주치시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서 코칭은 좀 받고 오신 것 같은데 면접관에 자꾸 인중만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사실 계속 보면 티가 날 텐데. 네, 막 너무 어색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계속 쳐다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면접관이 한 분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을 보고 말을 시작하는 게 예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면접 볼 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래도 직급이 제일 높은 분이다라는 걸 좀 눈치로 알고 계셔서 끝에 계신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도 꼭 가운데 있는 분만 보시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다는 건 표정, 얼굴을 볼 때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을 보고 답변을 시작하시는 게 예의고 답변이 끝날 때도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을 보고 답변이 끝나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시선 처리는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을 보면서 처음 답변을 시작하시고 그 옆에 있는 면접관을 잠깐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한테 돌아와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옆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운데 너무 또 인중만 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흰머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염색을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그냥 가야 되나요? 하는 게 좋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분을 뽑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네네네. 예. 심정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달에 면접 볼 때 이분이 분명히 이력서에는 63세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인상을 보니까 한 50대 초반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까지 자기 관리가 잘 된 거죠.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건 절제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참을성도 있고 뭔가 조율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이라면 들어오셔도 어린 직원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는 게 예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나이보다는 조금 젊어 보이게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뭐 물론 염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상시에도 집에서 약간 스킨케어 같은 것도 꼭 뭐 피부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라도 스킨케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니까 괜찮지만 남성분들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막 색깔 나오거나 둔탁 가거나 이렇게 탁하지 않습니다. 거의 물처럼 크림처럼 하얀 네네. 크림처럼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바르시면서 좀 어려 보이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겠네요. 예, 우리 중장년분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감을 주는 면접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수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속각 등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입산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다 아시죠?
KTX였습니다. 0025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4736님 또 120 제가 대학 다닐 때 개통됐는데 벌써 21년이 됐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6676님도 3, 4살 아기들이 할아버지 댁에 KTX를 타고 몇 번 갔더니 이제는 장난감도 KTX만 갖고 논다고. 귀엽네요.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석진 씨는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좋아하던 캠핑을 그만뒀어요.